노래, 영화, 만화와 같은 수많은 문화에 사랑이란 주제만큼 인기가 많은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사에 사랑이 빠지면 정말 재미없을 듯한데요. 시대에 따라 청춘 남녀의 연애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남녀의 자유로운 연애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유교 사회에서는 중매를 통한 혼인만 인정하고 자유연애에 따른 혼인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자유연애가 금지되었던 조선시대 남녀 간 연애와 사랑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자유연애가 보편적이어서 남녀가 팔권회나 연등회에서 만나 자유롭게 연애를 나누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성리학의 나라 조선이 건국되면서 이 땅의 자유연애는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강제 결혼은 물론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7살 때부터 남녀 유별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녀가 끌리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 무작정 막을 수만은 없었으니 보수적이었던 조선시대에도 남녀가 자유롭게 만나 대화를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공식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명절날이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것으로 유명한 단오날입니다. 외출이 어려웠던 부녀자들이 단오날만큼은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밖에 나와 그네 뛰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춘향 전에 이몽룡이 그네를 뛰는 춘향이에게 한눈에 반한 것도 바로 단오날이었죠. 단오날에는 씨름대회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수많은 씨름대회 중에서 단오 씨름대회는 으뜸으로 꼽혔기 때문에 마을의 넓은 마당에는 씨름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요. 명절에 여자가 그네를 타고 남자들이 씨름을 하는 것은 단순한 민속놀이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성에 대한 섹스 어필이란 숨겨진 의도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단오날 그네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최고 연애수단으로 꼽혔습니다.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중에는 다리밟기 혹은 답교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름달에게 소원을 비는 달맞이 행사와 더불어 12개의 다리를 밟으면 다리에 생기는 병을 앓지 않는 등 애군을 막을 수 있다는 속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월대보름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앵마기를 한다고 온 동네의 다리를 밟으며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통행금지도 해제되었고 장안의 광통교, 수표교, 염천교, 송파의 다리까지 답교놀이가 성행하였습니다. 도성의 출입도 자유롭고 통행금지도 없겠다. 자연조명인 보름달은 밝았겠다. 밤새도록 거리를 휘젓고 돌아다녀도 통제받지 않는 그날은 백성 모두에겐 해방구요. 외출의 자유가 제한적이었던 여성들에겐 그야말로 1년에 딱 한 번 있는 탈출구였던 것입니다. 광해군 6년에 저술된 이수광의 지복유설에 의하면 남녀가 쌍쌍이 짝을 지어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밤새우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사헌부가 이를 금지하고 잡아가기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남녀가 모이는데 사건이 안 생길 리 없으니 조선 명종 15년에 풍미문란을 이유로 답교놀이가 금지됩니다. 그 후 외란과 호란을 겪는 사회 혼란기에는 답교놀이에 대한 기록이 없다가 영조 46년에 다시 답교놀이가 허용되었는데요. 하지만 영조 시기는 이미 조선 전기보다 신분제와 내외법이 강화된 때라 남녀가 뒤섞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일에는 일반 백성들이 주로 하고 양반 남자들은 이를 피해 14일, 여자들은 16일에 답교놀이를 하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광통교와 수표교일 때는 3일 동안 답교놀이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요. 답교놀이를 통해 조선시대 남녀가 썸 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짐작해봅니다. 마치 대학 축제 기간 동안 밤새 떠들썩한 캠퍼스 분위기가 조선시대 온 나라 안에서 벌어졌던 것인데요. 유교적 질서로 엄숙하기만 한 조선 사회와는 사뭇 어울리지 않는 질펀한 놀이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새삼 신기하기만 합니다. 정조시기 문신이었던 유득공의 경도 잡지에 부녀자들의 답교놀이 풍속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정조 말년이나 순조 시기에 없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남녀 유별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았던 조선 전기라고 할지라도 남녀가 연애해서 결혼까지 이어지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혼인 역시 두 가문의 결속으로 행해져 첫날 밤에 치룰 때야 서로 상대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 집안의 혼인은 정략적인 색채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특히 고위 관료를 여럿 배출한 명문가에서는 자신의 가문을 한층 빛내고 세를 더 넓히기 위해 자신의 집안과 수준이 엇비슷한 명문가의 자식들을 혼인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명회가 자신의 두 딸을 예종과 성종의 비로 들여보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조선시대에 애절한 사랑을 했던 중종과 단경왕후 또한 양가의 욕심이 맞아떨어진 정략결혼이었습니다. 단경왕후 신씨는 중종의 조강지처였는데요. 신씨는 연산군과 매부지간인 신수군의 딸로 13세에 12세였던 진성대군과 혼인을 합니다. 비록 계산된 정략결혼이었으나 이들은 금슬 좋기로 소문난 인꼬부부였고 서로에게 첫사랑이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에 반정 세력이 형성되고 반정에 성공하면서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신씨에게는 남편이 왕으로 추대된 기쁨도 잠시였죠. 연산군의 매부인 아버지 신수군이 반정 세력에 의해 죽음을 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종이 신씨의 왕비 책봉 절차를 서두르자 반정공신들은 신씨가 역적의 딸로 국무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 하여 반대를 합니다. 반정공신들에 의해 왕이 된 중종 역시 힘이 없었죠. 결국 신씨는 왕비의 자리에서 7일 만에 폐서인이 되어 궁궐을 떠나게 됩니다. 폐서인이 된 신씨는 평생 중종을 그리워하며 비극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자신이 평소에 즐겨 입던 다홍치마를 중종이 볼 수 있게 인왕산 높은 바위에 걸어두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중종과 단경왕후의 비극적인 사랑을 끝으로 지금까지 조선시대 남녀의 연애와 사랑에 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호기심이 해결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